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주택 분야 경제정책은 113 부동산 대책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위주 시장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매입, 전세 임대를 5만 호까지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4만 6천 호로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부터 8개월간 한 달 평균 3만 9천여 가구가 새로 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가 특정 기간에 쏠릴 경우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계약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입주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의 시발점으로 내년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커플이 결혼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줄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시 적용하는 우대금리 수준을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올 11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6만 4,833가구로 전년도 같은 달 대비 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는 26만 명으로 낮췄고 소비자 물가는 1.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소비 심리에 민감한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 등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는 데다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사드 배치 논란 속에 중국인 관광객까지 눈에 띄게 줄면서 연말 특수마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2016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이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갈 데 없는 부동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울과 부산, 제주의 강세가 눈에 띄게 이어졌습니다. 벌써 투자자들의 관심은 2017년도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여러 가지 가계 부채 대책이 나오면서 그 시장에 반영이 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2017년의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잠시 후에 부동산 이 책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늘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또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목요일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점검해보고 또 여러분의 고민 직접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님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017년 정유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지요. 벌써 발빠른 투자자분들은 2017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흐를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 관심이 참 많으시거든요. 네. 자,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2017년 부동산 시장 향방은 해가지고 이런 주제로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썩 좋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세적인 부분이고요. 자, 이제 그 요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선 뭐 사실 이건 뭐 전문적인 용어거나 뭐 경제 용어는 아닙니다. 2017년에는 정유년의 해예요. 자, 정유년의 해라는 소리는 닭띠고요. 빨간 닭띠라는 표현인데 벌써부터 AI로 고생되는 닭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순한 시대다. 그래서 2017년도 거기에 걸맞는 순환의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일단 그 아까 서도 이제 아나운서께서 이제 그 향후에 그 내년 하반기에 공급량이 많아질 것이다. 이 공급량과요, 그리고 심리적인 위축,
이 두 가지가 사실 부동산 시장 가격에 가장 그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작고 심리적으로 그걸 사겠다고 하는 부분이 생겨난다면 가격이 오를 것이고요. 반대로 공급은 많고 또 심리적으로 사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7년의 부동산 시장은 이쪽, 즉 좀 공급이 많고 심리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타적인 간접 요인이 이렇게 8가지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환율, 금리, 주가, 물가, 통화량, 정책, 그리고 재건축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경제 성장률 지표상 지금 외환위기 이후로 전망치를 늘어놓은 거는 2%대, 정부에서는 2.6%를 지금 예상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투자 심리부터 뭘 사려는 심리가 일단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생기고요. 환율하고 이 금리라는 부분은 사실은 부동산 시장 가격하고는 반비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으면 부동산 시장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단 1,200원대이기 때문에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부동산 시장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이다라고 보고요. 자, 금리가 꾸준히 이제 내리막 계속해서 그 금리가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올 6월까지 해서 지금 금리가 지금 최저인데, 지금 이제 그 기준금리라는 1.25% 기준금리 말고 실제로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보면은 가상금리를 적용해서 뭐 2.5%대에서요. 지금 거의 3%대로 가상금리가 좀 비율이 올랐어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어쨌든 좀 오르고 있는 추세, 특히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파로 우리도 방어금리를 선택하게 된다면 금리를 언젠가를 또 올릴 것이냐라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불안감 속에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부동산 시장 가격도 조금 떨어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주가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물가, 통화량, 부동산 정책,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작년 8.15 대책하고요. 11월 3일 부동산 대책 이후로 이제 심리적으로도 많이 꺾였다는 거. 그리고 재건축 시장도 올 한 해 또 작년부터 해가지고 호재로 작용됐다가 이거를 꺾기 위해서 사실 11월 3일날 대책으로 마련이 됐다는 부분.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살아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주거 요건에서요, 전세 금액은 그래도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금이 오를 때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즉 전세 비율이 높은 주택 같은 경우, 만약 그런 아파트다 그러면 교육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맞물려서 좋은 여건이다라고 한다면 전세금 상승에 힘입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아도 생필품 위주의 내가 꼭 필요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주택 가격은 조금이라도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 상승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어쨌든 시장은 안 좋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 분위기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조금 현명한 그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고 또 많은 질문 주시고 또 세미나에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투자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게 중요한 타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도움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가 친절하게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이어서 또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많은 분들이 또 대기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과 바로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그 송파구 가락동에 미륵 아파트라고 네. 제가 학군이랑 뭐 투자를 겸비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그 아파트를 좀 겨냥하고 있는데 네. 이거 매수 시점이랑 좀
이게 투자성이라든가 학군이나 이런 값어치가 좀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네. 거주하시면서 이 앞으로 이 학군과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투자하기 괜찮은 매물인지 송파구 네. 가락동의 미룽 아파트 네네. 몇 평형 혹시 보고 계시나요? 27평형 보고 있어요. 네, 실거주용으로 27평형. 과연 대표님 어떻게 네.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실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 이제 송파구 또 가락동에 있는 미룡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네. 교육, 교통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시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은 먹고 계시고 또 시점을 또 물어보셨거든요. 네. 자, 일단은 송파구라는 강남권에서 비춰봤을 때 거주 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네. 앞으로도 꾸준히도 계속 근처에 헬리오시티, 가락시형 아파트가 이렇게 입주되는 시기로 따진다면은 워낙 그 분위기가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도를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보신 게 네. 이쪽 그 경찰병원역에서 이렇게 쭉 해서 조금 멀지 않은 네. 가락 미룡 아파트를 보셨고요. 네. 대체적으로 뭐 한 450세대에 네. 그 86년 입주를 했어요. 예. 자,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이 송파구, 특히 또 가락동을 한다면 이 3호선 지하철을 통해서 이제 강남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자들이 강남 집값이 비싸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이 바깥에서도 또 애들 교육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수반돼서 이 가락동 이쪽 그 아파트를 조금 겨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86년 입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거든요. 네. 자, 근데 이게 15층이란 말이에요. 예. 자, 일단 재건축 연한이 됐는데 재건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보고 따진다면 대지 지분이 그닥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어떻게 그 결론을 좀 내드리고 싶냐면 옆에 있는 가락 쌍용 1차 아파트 있죠? 네. 요게 한 2,000세대 돼요. 예, 예. 그리고 입주한 연도도 96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예. 이거는 당장 재건축이나 이런 걸 바라볼 건 아니지만 단지 크기도 크고 또 이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예, 예. 자, 그래서 가락 미룡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쌍용 아파트 20평대를 구입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또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는 옆에 그 성동 구치소 있죠? 예. 자, 구치소가 복합 개발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개선될 그 여지가 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 가장 수혜를 입는 단지가 가락 쌍용 1차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네네. 혹시 여기는 안 체크해 보셨어요? 아, 거기는 물건이 계속 가격이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죠. 항상 그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미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바라보는 게 좀 있어서 네. 값어치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 거거든요. 자, 그렇죠. 항상 우리 시청자분 뿐 아니라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신 분이 거주 겸 투자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투자 가치는 아까 얘기대로 재건축을 바라본다면 대지 지분이 작다면 예를 들어 현재 시세에 20평대를 내가 고스란히 봤는데 만약 한 뭐 2억이나 3억을 추가 분담금 내라라고 한다면은 조합원들이 그 선뜻 이렇게 재건축을 막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 정도로 분위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속은 크게 없는 게 이 대지 지분 작은 재건축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재건축 바라보지 말고 그냥 현재 있는 모습으로 그냥 20년 된 아파트에 그냥 단지 크고 또 지하철 역사도 좀 가깝고 또 향후에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른 수혜도 보고 또 안에 있는 초중학교가 이렇게 배치돼 있으면요. 누구나도 실거주 목적으로는 여기를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미련을 조금 버리시고요. 차라리 네. 쌍용 1차 아파트를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네. 일단 시장은 지금 약간 꺾여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금 이렇게 상반기 정도를 노리시게 된다면 한 중반기 정도 해서 분명 급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쌍용 1차 아파트에. 아, 그걸 정말. 노리셔서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 20평대 거의 지금은 한 5억 초반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급매로 해서 한 4억 9천에 나왔다 그러면 얼른 그걸 잡으시는 게 아마 좀 실속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이쪽으로 네네. 한번 좀 모니터링해서 지켜보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재건축 단지를 보실 때는 사실 그 단지의 특징 말고도 이 대지 지분을 굉장하게 좀 굉장히 잘 고려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하셨던 미룡 아파트보다는 그 바로 근처에 있는 가락 쌍용 1차 아파트가 거주하기에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자,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이 급매물이 나올 때를 이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주셔도 또 구체적인 답변 대표님께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질문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지금 강남 세곡동에 네. 그 푸르즈 아파트 25평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그 반도 유보의 34평짜리 분양권이 하나 있어요. 네. 요 두 개를 매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매도 시점을 좀 언제로 봐야 될지, 네. 그리고 아니면은 둘 다 가져갈 수 있으면은 둘 다 가져가다가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네. 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우선 강남구 세곡동 푸르지오 아파트 25평형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고 또 다산 신도시의 반도 유보라 34평형 분양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두 개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할지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지금 강남 세곡동에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예. 또 남양주 다산 신도시 그 반도 유보라라고 했는데 그 진건지구에 있죠? 예, 진건지구. 예, 진건지구에 있는 아파트 이제 분양권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 자, 이거를 이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하는 게 낫냐, 아니면 둘 다 가져가는 게 낫냐라고 하면 결론은 둘 다 보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보유가요? 예. 자,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살아보시니까 여기가 2012년도에 입주를 했죠? 예, 예. 예. 살아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살기는 좋아요. 살기는 좋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강남구예요. 자, 강남구라는 부분들에서 좀 신축 아파트면서 좀 이렇게 공기 좋고 이런 부분으로 따진다면 사실 갈 데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 대한 그 주거 선호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물론 뭐 지하철 교통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강남에서는요, 자녀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강남에서 꼭 살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뭐 압구정 아파트 단지들만 따진다면 반포 잠원 그리고 청담 삼성동 그리고 뭐 대치동 도곡동 그리고 개포 수서를 들 수가 있는데 다 이렇게 거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결국은 많이 몰리는 최종 종착역들이 수서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수서에 있는 아파트들이 워낙 좀 노후됐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생각한다면은 이런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수요층들의 조금 같이 분산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바로 이 세곡동을 들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살고 계신 평형이 지금 몇 평이라고 하셨죠? 25평이요. 25평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중에서 25평이면 굉장히 또 실속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가 지금 2012년에 입주를 했고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5년까지 그 가장 그 피크를 형성을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라면요, 앞으로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해도 충분히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자, 최근에 또 수서 KT 역사가 들어왔잖아요. 예, 예. 자, SRT죠. 자, 그 역사가 들어오면서 교통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요층들은 더 이상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자, 왜냐하면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이 그 위례 신도시하고 또 비교를 했을 때
미래 신도시가 단지 규모도 크고요. 교통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강남구라는 면모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미래 신도시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아직은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강남구 쪽으로 이렇게 거슬러서 찾게 된다면 이 지금 사시는 지역 아파트를 살게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25평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좋으니까요. 여기는 한 2, 3년 동안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자, 지금 다산 신도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근처에 새로운 경쟁자, 즉 새로이 택지주가 만들어진다든지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지금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도 형성이 됐고 인기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워낙 지금 미사 강변 도시가요. 입주를 하면서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고 이쪽 강동에 있는 그 고덕동에 있는 새 아파트들도 시세가 지금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트렌드는 그야말로 그 새 아파트라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요. 지금 피가 조금씩이라도 오히려 더 오르면 더 올랐지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입주가 아마 2018년도로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사실 입주 때까지는 무조건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예. 여기에 조금 더 그 개선 효과라면은 8호선 지하철역이 이 지금 갖고 계신 진건지구 또 이제 반도유발화에서 멀지 않은 역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는 네. 끌 것이다. 하지만 그 지하철이 들어올 때는 2021년이나 2022년에나 돼요. 하지만 네. 통상적으로 이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기대치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몇 년 전, 2, 3년 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하철이 2021년이나 22년도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치에 힘입은 가격으로 입주 당시 때에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피가 더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거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요 근처에 있는 갈매지구 있죠? 예, 예. 자, 갈매지구에 있는 현재 금액 그리고 입주하면서 금액이 꾸준히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를 지켜보면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내 상황을 조금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둘 다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은 2, 3년. 아, 네. 네. 그때 가서 제 얘기대로 조금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데 뭐 이사 계획을 세우신다거나 아니면 또 팔고 뭐 다른 수익형으로 전환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질문을 주시면 조금 더 그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전망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기분 좋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가지고 계신 이 아파트와 분양권 모두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다. 자, 분양권은 입주 시기인 2018년까지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세곡동 푸르지오는 약 2, 3년 정도는 더 가지고 가셔도 문제 없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상황 잘 살펴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하안주공 7단지에 거주 중인데요. 네. 예, 얼마 전에 강력 일식동에 있는 그 자이 2차를 분양받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팔고 가야 할지, 안 그러면 그쪽 거를 팔아야 할지 궁금해가 전화드렸어요. 네. 하안동 주공 아파트에는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네, 지금 광명 하안동 주공 7단지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일직동의 이 자이 아파트 이제 분양을 예. 받으신 것 같아요. 과연 이 예. 분양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할지 자 바로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자, 지금 이제 광명시 예. 하안동의 하안주공 7단지에 예.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자, 요거 몇 평을 갖고 계시죠? 24평요. 24평이요.
예, 예. 자, 최근 들어서 가격이 조금 이렇게 올랐죠. 몇 천만 원이. 예, 예. 예, 전체적으로 워낙 그 광명에서 얘기하는 그 철산동, 하안동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요. 예, 예. 그야말로 자녀 키우고 또 이렇게 교통이 그렇게 싹 좋지는 않지만 교육 환경이 워낙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예, 예. 근처에 뭐 구로라든지 이런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진입을 했고요. 지금처럼 예. 전세 금액이 올라가면서 매매 금액이 동방 상승하는 꾸준히 그럴 것이라고 보이는 지역이에요. 예. 자, 그래서 당장 팔기에는 좀 아쉽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더군다나 24평이잖아요. 예. 자, 항상 누구든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10평대보다는 20평대를 먼저 선호를 합니다. 예. 또 30평대보다도 오히려 요즘은 실속 있게 20평대를 선호하니까 많은 예. 수요자들이 있다 생각을 한다면 굳이 내가 버릴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직동에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광명역 옆에 예. 있는 그 파크 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여기를 이제 분양을 받으셨고 예. 여기로 입주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둘 중에 그 하나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아, 둘 중에 하나를. 예, 예. 자, 일단은 광명역이라는 역사 근처가요. 예. 이제 새 아파트, 이제 광명역 택시개발지구 해가지고 예. 그야말로 이쪽 그 광명에서의 오래된 그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 소위 그 시선을 끌게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자, 더군다나 여기 뭐 이케아부터 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부터 해서 여러 가지 쇼핑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기에 너무 편하지 않겠느냐. 예.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워낙 또 신축에 대한 또 이미지가 너무 좋고 하니까 장점은 그렇게 했는데 단점이 있어요. 예. 자, 뭐냐면 이 근처에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자녀 학교를 보내려면 이쪽 위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자, 소화동 쪽으로요. 예. 자, 그러다 보면 예. 어느 정도 신축 이미지에 맞게는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살다 보면서 느끼는 건 애들 교육시키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애들 교육시키기에 좋은 곳이 있고 쇼핑하기에 좋은 곳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많은 수요자들이 어디를 먼저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따진다면 사실은 교육이 좋은 환경을 선호하지 쇼핑이 좋은 곳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예.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혹시 자녀분들 다 교육을 시켰어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예. 아마도 여기 들어가서 입주를 하시게 됐을 경우에 그야말로 또 입주 때 아니라도 한 2년 정도까지는 분명히 인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래서 하안동에 있는 24평 아파트를 팔지 말고 여기를 예. 입주하신 다음에 예.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그때 지금 분양받고 뭐 한 금액보다 금액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세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자,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그 7단지를 혹시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계셨었죠? 저희 분양받았기 때문에 엄청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 오래 가죠. 그럼 이제 세금을 비과세 여건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아무래도 그 광명리 파크자이를 구입을 해서 이제 등기 치고 나서 예. 3년 안에 파셔야 돼요. 그래서 비과세 여건을 갖추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시세가 뭐 그냥 놔두면 무조건 올라온다고 손치더라도 세금 때문에라도 예. 하안동에 있는 7단지 아파트를 좀 파실 계획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3년 예, 그러고 뒤쪽으로 나서 예. 나중에 또 이제 광명리 파크자이를 2년이 예. 지나면 또 비과세 여건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1주택이니까. 그때 가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 또 어디를 이사 가실까는 그때 생각을 해보신다는 거. 즉 제가 얘기하는 광명 역세권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가격이 예. 초기에는 굉장히 뜰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당장 교육시키는데 좀 불편함이 따른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정체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닥칠 거예요. 아, 그 예. 한계치에서는 그냥 예. 빠져나오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예. 이쪽 광명역 자체가 KTX 역사지 지하철 역사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하철 노선이 좋은 7호선의 철산역 근처가 사실은 앞으로도 꾸준히 더 각광을 받지 여기는 한때 분위기에 의해서 좋을 뿐이지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신안산순이 개통제도 그럴까요?
당연히 신인 안산서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시기가 너무 오래 좀 걸릴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에 의해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대로 지하철이 개통된다고 손 치더라도요. 예. 그 이전에 한 2, 3년 전이라도 그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 좀 매도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거는 교육 환경이 없다는 단점 때문에 예. 아무래도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긴 좀 어려운 예. 그렇게 해서 잘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네,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민 생기신다면 언제라도 다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신 시청자분들과 고민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전화 상담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대표님께서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요.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자, 세미나가 올해는 이제 없고요. 이제 내년 들어가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할 예정인데,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연초부터요. 그 해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스케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 특별한 세미나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눈에 싹 볼 수 있는 2016년 그리고 2017년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좋은 지역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셔서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 2017년 이 부동산 투자 계획을 대표님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세미나 문의 주셔도 좋고요. 또 부동산 상담 관련한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벌써부터 2017년 부동산 투자 계획 세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투자도 이 주식 투자처럼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 차트 분석을 하고 또 기업 분석을 하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미래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전략들 대표님께서 지금부터 좀 도움을 주실까요? 네, 자, 일단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부분. 많은 분들이요,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지만 이 부동산 가치 평가의 기준을 두고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네 가지죠. 수익 가치, 입지 가치, 희소 가치, 미래 가치. 이 네 가지 중에서 일단 수익 가치로 따진다면은 토지 가격의 상승, 땅값이 오른다는 소리죠. 자,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 자, 이걸 두 가지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을 때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요. 내가 갖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10년이 가져가도 수익은 수익대로만 얻었지 가치가 높아지지 않았을 경우라면 후회하시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가격이 아닌 그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이렇게 네 가지를 두고 있는데 이 입지라든지 희소, 미래 가치가 다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토지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하게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이 즉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이 상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주택이라는 부분에 대한 가치 평가를 둘로 딱 나눴을 때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면 이 주택 부분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수요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면 되는 거고 공급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겠죠. 가격 오르는 데 있어서는. 자, 그런데 이 유입 인구가 늘어났을 경우에 즉 토지 가격을 기초로 한다면 토지 가격의 상승 요인은요. 그야말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중에서 주택이라고 한다면 유입 인구가 올라가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보신다면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2030 서울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들여다본다든지 관리 계획이라든지 정비 계획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그 각 구에서 내놓고 있는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 분명 유입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조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상권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유동 인구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인구예요. 똑같이 그 공통점은. 근데 돌아다니는 인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다라고 하면 지금 명동에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쇼핑하고 이렇게 다니지만 외국 분들까지도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이렇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유동 인구가 많을수록 상가는 훨씬 유리해진다. 명동 말고도요. 꾸준히 그런 유동 인구, 상권이 막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더 이제 번지는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내가 미리 매입을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이 가치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 가격 상승 그리고 인구 유입인데 인구 유입이 주택에서는 유입 인구, 상가에서는 유동 인구를 면밀히 살펴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또 중심을 잡고 지켜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이 요건만 잘 따져본다면 또 이게 가치가 높은 부동산 물건들을 잘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고민하시다가도 이 부분 전문가에게 좀 확인받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가 항상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또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직접 이어가 볼 텐데요. 또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예, 저 광진구 네. 전철은 뚝섬 유원지역 있는 옆에 우방 리버파크거든요. 네. 예, 근데 저 뭐요, 그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그냥 보유를 해야 되는지 좀 묻고 싶어요. 네, 광진구 뚝섬 유원지역 근처에 있는 이 우방 아파트 혹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또 투자로 임대를 놓으신 것 같은데 자, 계속 예. 보유를 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전문가 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광진구 자양동에 예. 그 뚝섬 유원지역 근처에 우방 리버파크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예, 계시고요. 예. 자,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데 일단 살고 계시지 않은데 지금 전세를 놓고 계신가요? 혹시 월세를 놓고 계신가요? 예, 전세 넣고 있어요. 전세 놓고 있어요. 예. 일단 결론, 여기는 파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지역이고 아까운 아파트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자, 이게 지금 한 200세대 정도 되고 2003년에 입주를 했어요. 예. 자, 갖고 계신 게 몇 평형이죠? 25평이에요. 25평이요. 예. 자, 그럼 더더욱 조금 이렇게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일단 강남 그 한강을 건넌 이쪽 같은 경우가 청담 삼성동이잖아요. 청담 삼성동의 그 소위 이미지는 굉장히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작은 것들이 없고요. 가격이 좀 다 비싸요. 예. 자,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그래도 교육도 크게 빠지지 않고 또 교통 환경도 좋다라고 한다면 자양동이 첫 번째 관문이 돼요. 아, 그래요? 한강만 딱 건너서. 그래서 근데 뚝섬 우리 유원지역하고
예. 이 건대 있고요. 근처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아파트 있죠? 예. 요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거든요. 아, 지하철도 좋지만 여기 뭐 백화점이라든지 또 이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쇼핑 공간이 너무 잘 돼 있고 또 워낙 이 그 건대 상권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예. 그야말로 이쪽 같은 경우는 그 주거비 대비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사시는 분들은 안 떠나세요. 아, 오히려 또 애들 교육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또 강남 근처에서 산다면은 여기가 첫 번째 그 길목이다라고 생각을 이 되고 또 이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또 역에서 그다지 멀지 않고요. 그리고 2003년에 입주를 했고 20평대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파시지 말고 2, 3년은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예. 네, 네. 기분 좋은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렸네요. 네, 2, 3년 정도 더 보유하시다가 그때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직접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전화나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어떤 것이라도 다 환영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또 고민 있으신가요? 예, 그 중구 말리 이동에 한라발티 아파트 입주권 갖고 있는데 아, 네. 투자 목적이요.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요. 네, 중구 말리동의 이 한라 아파트 지금 예, 예.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예, 과연 예. 언제쯤 팔아야 하는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지금 보죠. 그 중구 말리동에 예. 이 서울역 근처에 한라 비발디 그 예, 예, 아파트를 지금 분양권을 갖고 계시고요. 예. 지금 사실 이쪽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신축 아파트가 인기가 굉장히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파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예. 자, 1차적으로 조금 영역을 넓게 확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 자, 원래 이 중구 말리동 하면은 소위 좀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거든요. 자, 원래 말리동이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요. 예. 자, 근데 말리동뿐이 아니라 원래 이 근처에 그 마포 애호개역을 중심으로 또 공덕이라는 이 모든 전체적인 이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썩 수준이 높은 지역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 공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애호개역 사이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되면서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 주거 수준이 굉장히 좀 높아졌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근처에 뭐 레미안 아파트라든지 공덕 자이라든지 또 아래쪽에 용강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심지어는 저쪽 서대문 오른쪽에 도누민 뉴타운이라든지 또 여기 아현역 위쪽에 부가현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막 새로이 들어서면서요. 전체적으로 이 마포 일대 그리고 이 말리동 일대에 대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아졌어요. 예.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살기 너무 괜찮은 동네로 뒤바뀐 겁니다. 워낙 이쪽 종로 중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렇게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를 거치지 않고 여의도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왕이면 강남으로 넘어간다든지 생각을 했는데요. 아파트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원래는 이쪽 일대에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이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마포가 그렇게 교육이 썩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안 했어 왔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주택 가격으로 이렇게 전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고 이 근처에 좀 노후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자꾸 새 거로 옮겨 타려는 분들이 많아져요. 자,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크게 그린다면은 그야말로 재개발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지역이라 있다면은 금호 옥수 지역을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못지않게 지금 이쪽 그 마포 일대하고 서울역 근처에 있는 지역들이 여기하고 지금 엇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추세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은 편이거든요. 예. 자, 심지어 그 위쪽에 경희궁 자이 있죠.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10억을 넘었어요. 원래는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 30평대 아파트들이 거의 8억을 다 넘는 금액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다시 지도를 조금 줄여서요. 지금 이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이런 지역 이곳 자체가 워낙 이쪽하고 바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지금 서울역 센트럴 자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도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새 아파트로 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아파트 단지화 되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서울역을 이용해서 출퇴근 수요자들도 사실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여기를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그다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계속 꾸준히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아파트가 입주가 2018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저 뭡니까? 가격은 얼마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하죠? 몇 평 갖고 계시고? 28평이요. 28평이요? 예, 예.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한 6억 하는 것 같은데요? 6억 초요? 예, 예. 6억. 6억 정도면은 이거 한 5천은 더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입주 때까지 가시게 되면. 예. 그래서 너무 그냥 어느 정도 좀 불안해가지고 좀 전체적인 경제나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빨리 매도를 할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좀 예, 예. 여유 있게 지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예, 예. 정리를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입주 시기까지는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매도 시점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저는 파주 운정에 네. 운정 신도시 아파트 69평형을 2002년도에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8년 살다가 지금은 월세 놓고 있는데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혹시 운정 신도시의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대 아이팍이에요. 네. 현대 아이파크 69평형을 분양받아서 사시다가 지금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 놓으시고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언제 매도해야 될지 그 매도 시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현대 아이파크 그 산내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2002년에 입주를 했는데, 자, 공교롭게 일단은 그 좀 대형 평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소형 평형 이상으로 이 대형 평형도 인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죠? 예, 많이 지금 떨어졌죠. 예. 아까 60평대라고 했는데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한 4억 한 5천 정도 가는 것 4억 같아요. 60평대인데 뭐 65평인데 4억 한 5천? 4억 5천이죠? 예. 근데 이 근처에 있는 30평대 같은 경우는 3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예, 예. 자, 그렇게 따지면 너무 억울해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좀 놔두면 이에 5억 갈까, 6억 갈까, 이런 그 분위기로 가면서 사실 좀 가격이 올라서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쪽 그 파주 운정 신도시에 대한 물량이 8만 세대거든요. 자, 8만 가구 중에서 선호를 한다면 일단은 60평대 오래된 2002년 산보다도 지금 한창 입주되거나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이제 2010년 이후에 입주한 그런 아파트의 30평대나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그걸 어떻게 좀 들여다볼 수 있냐면요.
사실 워낙 일산 지역이 공기도 좋고 소위 강남에서도 옛날에 많이 이렇게 입주해서 들어와서 살면서 너무 좋다 살기에. 자, 그런 측면에서 다 좋았는데 한참 분위기가 좋았던 2008년이나 2006년, 7년, 8년 가면서요.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가 있어요. 거기야말로 대형 평형 위주로 된 고급 아파트 주거지로 하기 위해서 평당 한 1,500까지 갔었거든요. 자, 그런 이미지가 좋았다가 그야말로 2010년 이후로는 시장이 꺾여가면서 여기마저도 사실은 시세가 그닥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쪽으로 지금 사실 좀 전락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는 전체적으로는 그닥 높지 않다라고 보이는 게 이제는 뭐로 판단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60평대가 있고 50평대가 있고 40평대가 있어요. 근데 전세 시세를 이 매매 금액은 거의 같은데 전세를 파악해보면 오히려 40평대 전세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게 매매 금액에 대한 산정 비율로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유를 한다고 손 치더라도 가격이 그닥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냥 쉽게 좀 설명하자면 갖고 계신 게 2002년산 좀 이제 대형 자동차 에쿠스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죠.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연비도 작게 나가고 좀 새 거인 중형급 소나타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좀 이런 비유를 들어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좀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파주운정 신도시 안에서의 오히려 30평대 2010년 이후로 입주한 그런 아파트가 인기가 있으면 있지 60평대 2002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는 그닥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조금이라도 기대를 갖고 보유하시기보다는요. 그냥 월세 만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여기에 지금 또 하나를 더 투자를 하고 싶냐라고 한다면은 제 입장에서도 여기에 투자를 안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마음에서 차라리 이거를 빼다가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좀 더 유망한 그런 지역이나 아파트나 다른 종목으로 다른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갑자기 목소리가 좀 많이 줄어드셨는데 현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많이 나갈 때는 한 9억까지 나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래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좀 이렇게 서울의 위성도시의 대형평의 아파트들이 옛날 한때 가격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 상황으로 그냥 머물 것이냐라고 한다면 너무 옛날 과거에 대한 왕년에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잊으셔야 돼요, 그거를.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다른 거를 매입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현실적으로도 롱런할수록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많으니까 이참에 조금 이렇게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하신다는 마음으로 내년에 그런 식으로 그냥 과감히 좀 정리를 하고 다른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분은 꼭 세미나에 오세요. 아, 그러면 왜냐하면 이거를 과감히 파시려면 다른 게 뭐가 더 좋은 게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2017년을 맞이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매도 시점은 그냥 내년이라도 파는 그렇죠. 걸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게 상관없이. 결론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물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이 내년에라도 좀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또 새로운 물건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서울 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또 그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세미나도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세미나, 자, 1월 7일이죠. 새해가 되고 바로 첫 번째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자, 논현역 8번 출구에서 진행이 되고요. 1월 7일 토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이윤환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새해 부동산 투자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략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좋은 전략 꼼꼼하게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 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세미나 참여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세미나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번호로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가능하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라도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뜨거웠던 2016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 정유년에도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